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숙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2월 5일 뵙고 그리고 이제 2주 만에 명인들의 이 복귀를 통해서 찾아뵙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좀 일요일 오후에도 그죠? 밤에도 좀 공개 방송을 좀 했고,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 목요일 이 시간대 이용해서 이제 연휴 이후에도 여러분들한테 좀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면서 지금까지 좀 오고 있는데요. 3100선에서 살짝 오른 상태에서 이제 오늘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스권이죠, 뭐. (1월 11일) 날 3266 최고치 가고 나서 지금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전형적인 갇혀있는 구간. 그래서 지수를 보면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습니다. 답답하다. 왜냐하면 작년도 12월 달 말 이후에 한 2주간에 걸쳐서 랠리가 한번 나왔는데, 요거에 좀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 기대를 잔뜩 한 상태에서 1월 초에서 중순 주식이 왕창 들어왔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옆으로 횡보니까요. 근데 지수는 횡보지만 종목들이 급락 나온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단기 고점 친 주식들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지수는 횡보지만 아마 엇박자 매매를 좀 많이 할 수 있었던, 실수를 좀 많이 할 수 있었던 이런 좀 구간이었다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상단에 대한 지수 좀 박스권의 이 상단에 대한 기준 라인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서 이제 제시해드렸던 게 이제 3140에서 3160이었잖아요. 3140에서 3160 이상에서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조정을 좀 기다려 봐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한번 좀 보도록 하면요. 이거 왜 안 사라지죠? 자, 이걸로 좀 다시 한번 좀 보면, 이제 2월 5일이 여기였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시해드렸었던 요 구간, 요때잖아요. 2월 5일 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고 갔죠. 요때 이제 제가 제시해드렸던 게 3140에서 3160짜리. 그죠? 요거 이상에서는 좀 먹을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좀 조정을 좀 기다려 보셔라. 그죠? 그래서 이제 제시해드렸었던 게 이제 3060선, 그 다음에 이제 2970선.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었다고. 그리고 이제 조정이 나오면은 이제 좀 주도주들을 좀 공략하셔라. 해서 이제 IT 반도체, 그리고 이제 바이오제약 쪽에서는 위탁 쪽, 그리고 5G와 관련되어서 지금 전략을 계속 좀 제시해드리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고요. 실제로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제가 여러분 제시해드리고 나서 이때 먹을 자리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 3140에서 3160은 뭔가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돌파를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가 계산했던 밸류에 대한 기준은 2012년도 때 밸류를 계산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일가스 혁명 이전만 하더라도 반도체, 그죠? 반도체가 막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던 이런 시기였었고요. 2012년도가
이제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가 됐던 치킨 게임이 마무리가 됐던 이런 좀 그 구간이었죠. LP다 막 파산되고, 그죠? 키몬다 2008년도에 파산되고 그다음에 이제 LP다 파산되면서부터 반도체가 치킨 게임 거의 마무리가 됐었던 이런 구간이죠. 2012년도, 그죠? 그리고 이제 3G에서 이제 4G로 넘어가면서 모바일 생태계가 이제 확장됐던 이런 구간, 차화적 랠리가 나왔던 구간 아닙니까? 그때 밸류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도 때 이후 2020년도까지 가장 높은 수준의 밸류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한 거다라고 봅니다. 과연 2012년도 이전에 대한민국 이 코스피 지수의 가장 높은 밸류를 치러갈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새로운 최고치의 이 밸류를 줄 수 있을까? 그죠? 줄 것 같았는데 애플카 이슈가 사그러들고 사라진 건 아니죠. 어쨌거나 논의는 다른 기업들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애플카가 아니라 뭐 아마존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구글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는 빠질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시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프리미엄을 빼버린 거예요. 확인하려고 하는 물량들. 그러니까 이제 기간 조정을 선택을 한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게 무너질까? 전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서비스업, 이제 관광이나 서비스업 중심 또는 내수 중심의 산업이 였다고 한다면 이건 좀 위험할 수 있죠. 코로나가 해결되기 전까지,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산업이 만약에 관광이나 서비스업 중심으로 또는 이제 내수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가라고 한다면 전 세계에서 높은 밸류를 쳐주기가 어렵죠. 별로 매력이 없죠. B2C보다는, 그죠? B2C보다는 B2B가 무조건 지금은 유리하니까요. B2C 중심보다는 B2B 중심의 산업이 있는 기업이 전 세계로 봤을 때 가장 높은 투자 매력이 있지 않을까요? 불확실성이 제일 적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너지기는 어려운 구조로 간다. 다만 뻗기에도 뭐예요, 여러분? 뻗기에도 제한된다 이거죠. 그래서 밸류 부담이 없는 쪽으로 계속 지금 시장은 좀 돌리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급락 조정이 나오면 또 매수하는 거고요. 다만 이게 이거 시세 좀 연속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좀 트레이딩이나 비중 관리도 좀 필요한 거고, 전체적인 관점은 저는 상방 쪽에 대한, 중장기 상방 쪽에 대한 전략을 세우면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다만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미국 텍사스 이쪽에서 이제 한파 때문에 반도체 공장 셧다운된 바람에 중단됐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나가고 있어가지고 걱정인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뭐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 물량 좀 줄이고 있잖아요. 감산하고 있잖아요. 현대자동차 그룹도 그런 걱정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요인들이 생긴 거죠. 근데 이제 다만 반도체는 유리하죠. 반도체 가격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발생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IT 반도체가 지금 구간에서 제일 안전하다라고 보는 거죠.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가장 믿고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섹터군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리고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에는 HLB, 여러분들 이번 주에 아주 핫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였으면 상관없는데 그 전에 한올바이오파마도 있었고 오스코텍도 있었고, 신약 임상 진행하는 업체들이 파이프라인이 데이터가 좀 부족하거나 유효성이 좀 부족한, 물론 HLB 같은 경우에는 최종 결정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이 기업이
맞다 틀리다를 가지고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불확실성을 증폭시켰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맞든지 틀리든 간에, 그죠? 예, 공포를 건든 거죠. 여기에 이제 더군다나 코어롱 이제 티슈진 관련돼 가지고 악재도 하나 더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가 종목들이 커지기보다는 압축되지 않을까요? 조금 더 확실한 쪽. 지금 백신 위탁만큼 확실한 게 있을까? 지금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이번에 좀 정부에서도 플랫폼 관련돼서 mRNA 쪽 중심으로 지금 지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잠깐 난 다음에 뉴스가 나왔잖아요. 이게 코로나의 정점에 있잖아요. 얘네들보다 지금 더 큰 이슈가 있을까?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들은 임상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이번에 건드려진 거예요. HLB 때문에. 그럼 확실한 걸로 가야죠. 정부의 지원을 받든지 코로나 우리나라가 지금 백신 선두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치료제는 이제 뭐 셀트리온 정도가 잘하고 있지만, 그죠? 우리나라는 위탁 생산 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확대되면 안 돼요. 바이오제약은 오히려 좀 좁혀지는 구조로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질이 궁상인 5G. 제가 이제 작년도 12월 달부터 여러분들한테 C밴드 있었을 때부터 이제 5G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참 지루한 흐름, 시장이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외받는 흐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지금은 유리해진 것 같아요. 이런 흐름들이. 뭐 수주와 관련된 기대치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지쳤으니까.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생겨버린 거예요. 기대를 안 했는데 포기하고 있는데 HFR 같은 경우도 일본 쪽에서의 어떤 소규모 계약건이 조금 나오고 에이스테크도 이제 중동 쪽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고 그러니까 버리고 싶은데 관심을 끄고 이제 침 뱉고서 그냥 다른 쪽으로 돌리고 싶은데 이쪽에서 지금 포기하지 마 하는 이런 좀 제도들이 나오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은 공포를 건든 구간이다 이거예요. HLB 사건으로 인해서 자금이 막 뒤틀리는 이런 구간이다 이거지. 그럼 지금보다 오히려 5G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죠? 전략을 더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또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좀 바라보는 데 있어서 좀 지주 기준 라인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난 시간에는 이제 3060선, 그 다음에 2970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이제 3140에서 3160선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요번에는 3200선 초반 정도를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지수가 레벨업이 된 거는 반도체 텍사스 쪽에서 셧다운 되면서 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지수를 좀 레벨업을 제가 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3200 초반 정도를 상방적으로 기본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3060선, 그 다음에 이제 2970선 이렇게 해놓고 박스 전략을 당분간 세우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요 부근에서는 SK 하이닉스의 바톤 터치를 누가 해야 돼요? 삼성전자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수익률 게임은 IT 반도체나 OLED 관련된 섹터들이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이거 돌파되는 흐름이 나올 때는 반도체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요 구간에서 매매도 반도체가 유리하다. OLED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요 구간에서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녀석들이 몇 마리 좀 있죠. 가격 조정 차익 매물 나온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추세가 무너지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좀 시도하는 애들도 좀 있고. 이런 것들은 업종보다는 종목으로 개별적으로 보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넬리가 나왔던 이 구간, 그죠? 넬리가 나왔던 이 구간, 12월 달 말에서 나왔던 이 거래 대금, 그죠? 점점 줄어들고 있죠. 여러분들 점점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절대적인 규모는 아직은
높아 있는 상황이긴 하죠. 2019년도랑 비교를 해보면. 근데 뭉칫돈들이 들어오는 이런 어떤 신호들은 일단 좀 멈췄다. 그러면 이거는 개별 종목 싸움이죠. 그 섹터 내에서도 유독 강한 주식들이 별도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IT 반도체에서도 특정 종목이 더 강해지는. 뭐 최근 들어서는 이게 좀 보이더라고. 하나 머티리얼즈가 유독 강하다. 하나 머티리얼즈가. 그죠? 예. 이 경쟁사가 좀 생산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반사이익 얻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5G 가운데서도 오이 솔루션이나 서진 시스템이나 에이스테크 관련된 주식이 상대적으로 이번 구간이 좀 강했고. 전체적으로 강해지기보다는 특정 종목이 먼저 강해지는 흐름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오늘은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유독 강했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강해지는 흐름으로 가려면 이런 식의 어떤 자금들이 붙는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거래대금 줄어드는 구간이면 몇몇 종목들을 이렇게 골라서 걔만 일단 먼저 땡겨주고 그리고 나중에 시장 분위기 봐서 이제 확산될지 말지가 결정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종목 선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 그러려면 제일 확실한 거는 실적과 가시성이 되겠죠. 실적이 잡히기가 좀 쉬운 섹터, 종목군, 요거 위주. 그 다음에 이제 중심 키워드에서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되겠지. 시장의 중심 키워드는 두 개라고 봅니다. 코로나19 위탁 생산,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올해 자율주행차 빼놓고서는 시장을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그죠?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요 키워드 그대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종목으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할까요?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면 5G가 이 방송 보시는 분 약 올리지 마세요. 지난번에 저기 약간 비꼬시는 분 있는데 5G 언제 가냐고 계속 이야기할 거냐고 이런 식으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남은 정성스럽게 정성스럽게 전략 가져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비꼬면 되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터지게 되면 미안해서 어떡하려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매너는 좀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종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이솔루션인데 반등 나온 포인트가 언제부터 반등 나온 2월 10일부터 나왔어요. 2월 10일부터. 우리가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노키아하고 에릭슨하고 삼성전자 쪽 가운데서 이제 에릭슨 쪽 관련된 매출 비중이 중요한데요. 주파수 경매 끝난 다음에 에릭슨이 가져간 물량들이 꽤 되죠. 그거에 대한 지금 기대치가 먼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보는데 60일선에서 지금 딱 멈췄어요. 그러면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이솔루션이 처음으로 60일선을 넘어주는 흐름이 나왔는데 서진 시스템도 이거를 받아가더라 이거예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60일선 잠깐 돌파됐는데 오늘 맞고 밀리면서 다시 이제 꼬리가 발생이 됐죠. 61선에 수렴되는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도 보면 2월 10일자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죠? 60일선 좀 다다른 흐름이 나왔죠. 다음 주에 뭔가 확산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작년도 이 삼성전자 버라이즌 쪽 관련된 이 발주가 한 달 뒤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부 같은 경우도 통신사가 계속적으로 28GHz 이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투자 미루니까 할당 취소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죠? 그래서 상황은 나빠지진 않았어요. 개선되면 개선됐지. KMW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한테 82,000원 정도를 기준자리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3,000원을 뺀 자리 그리고 지금 가격에서 4,000원을 올린 자리 79,000원짜리를 기준가로 수정합니다. 그러니까 79,000원을 스타트로 보십시오. 기준 양봉.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솔리드까지도 이번에 삼성전자 관련된 밴드 업체들이 좀 좋은데 60에서는 좀 근방에 있는 업체들이 5G 관련된 업체들이 좀 C밴드 관련된 수주 이후에
이제 제대로 된 좀 기준 양봉이 안 나왔잖아요. 이거 좀 투자하시고 있으신 분들, 뭐 정석 투자 방송 보신 분들은 2개월 넘게 홀딩하고 계실 텐데, 그죠? 뭐 화이팅 하자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수익으로 연결해야지. 어쨌거나 이제 여러분들도 해피하고 저도 해피한 거니까. 다만 이제 전략을 세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어쨌거나 수렴되고 있는 구간이니까 60일선 신호가 조금 더 확장되는지 잘 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오이솔루션, 서진시스템, 에이스테크, KMW, 솔리드, 삼성전자 쪽 관련된 매출 비중이 높거나 특정 종목, 특정 섹터의 LX나 이제 노키아 쪽 이쪽 관련된 매출 비중 높은 업체들 제가 일단 올려놓은 건데 이런 업체들 동조가 나오는지 잘 보십시오. 아시겠죠? KMW는 79,000원 기준 양분을 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좀 기다린 시세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자, 삼성전자 한번 좀 보면 삼성전자는 84,500원 이상에서는 제가 먹을 게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차라리 삼성전자보다는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장비나 소재를 하셔라. 그래서 이제 원익, IPS, 뭐 테스, 유진테크 뭐 이런 기업들, 하나 머티리얼즈, 원익, QNC 이런 거 추천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덕산 네오룩스 놓쳤다면 ICD 이렇게 추천드렸는데 결과치는 뭐 다 잘 나왔어요. 그죠? 다 잘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고민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78,000원 대에서 한 75,000원 요 사이 위쪽으로 한 87,000원 기준 라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87,000원을 만약에 제압해주는 양봉이 나오면 이거는 순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하방 쪽에 대한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꺾는다라기보다는 좀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전략이 좀 유리하겠다. 그래서 이제 78,000원대에서 75,000원 정도를 기준 라인으로 좀 제시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따라서 하이닉스가 좋았어요. 13만 3천원까지 뻗는 흐름들이 좀 나왔는데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우리가 대장격이잖아요. 근데 전기전자 업종, TV관절, LG 쪽도 좋습니다. 이게 보면 LG전자 같은 경우도 한 16만 8천원 그 다음에 LG그룹 내에서 LG 디스플레이 LG그룹은 좀 전체적으로 우상향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노텍 같은 경우도 애플 물량 더 받으려고 좀 전고점 좀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는 걸로 봐서 주도권을 넘겨줄 것 같지는 않다. 이번 구간에. 뭐 LG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율주행으로 묶기에는 조금 부족하긴 하죠. 전동 쪽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마그나하고 합작사 설립한다고 하는데 매출 규모로 치게 되면 얼마 안 되니까요. 1조도 안 되니까. 현대차 그룹이 차라리 영향력은 더 크지만 스마트폰 관련된 분할 이슈, 분할 요 기대감이 더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IT 반도체와 전기전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다 좋다. 얘네들은 계속 우리가 거래를 해도 된다. 이렇게 기준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관련된 종목 가운데서는 뭐 원익 IPS,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테스, 지난 시간에 이런 종목 추천드렸었잖아요. 유진테크. 그리고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 잘 갔습니다. 그죠? 이런 건 이제 못 샀다. 그러면 원익 QNC나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커츠 쪽. 그 다음에 그 KC텍 이쪽을 잡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OLED는 아시죠? 전 딱 두 종목 추천하는 거. 덕산 네오룩스하고 ICD. 요게 제가 IT 반도체 관련된 섹터와 OLED 관련된 섹터 가운데서 주가 밸류가 우상향되는 조건을 충족한 주식들이라서 이제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도 좀 이야기를 하자면 아주 난리 부르스예요. 이 러시아 쪽 이 백신 관련돼 가지고 이 바이넥스하고 이수 앱지스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나서 좀 꽤 많이 올랐죠. 뭐 물론 이제 이수 앱지스는 추천드리지는 않았지만 바이넥스 여러분한테 이제 많이 추천드렸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가 좀 좋게 나왔는데요. 이게 SK 케미칼이나 그다음에 이제 녹십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 주가 HLB 관련돼서 바이오잭에 대한 센티가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 생산과 플랫폼 관련된 업체들은
그나마 이번 구간에서 좀 대안이 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인 거죠. 우리가 박스권 현재 시장에 대한 전략을 세웠을 때 위쪽으로는 3,200대 초반, 그 다음에 3,060선과 2,970에 대한 이제 박스 기준 라인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그 구간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이제 IT 반도체, 그죠? 여기 이제 OLED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율주행도 포함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바이오 제약 쪽에서는 확대하지 마시고 좀 위탁 생산이나 플랫폼 쪽 위주로. 그리고 이제 5G는 오늘 제가 5종목 소개해드렸잖아요. 오이솔루션, 서진 시스템, 에이스테크, KMW 솔리드. 이거 60일선 좀 돌파하는 장대 항목 만들어지는지 다음 주 좀 잘 보시면서 현명하게 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은 잘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한 주 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에너지 충전 좀 하셨다가, 그죠? 또 다음 주도 시장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수수였습니다.